네, 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조국 혁신당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질문부터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난 3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방적으로 끌려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비판받고 그다음에 없던 일로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당원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모욕감을 받으셨어요? 예, 합당 제안을 저희가 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당대표께서 합당 제안을 했는데 그 뒤로 조국혁신당 또는 저에 대한 온갖 허위 비방이 막 난리가 났죠. 뭐 당장은 당권 대권을 밀약을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 400억의 부채가 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고.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조국혁신당이 이제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토지 공개념이 사회주의 빨갱이다. 민주당 강령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이해찬 이 세 분이 다 주장했던 겁니다. 그 토지 공개념이 빨갱이라서 또 못한다. 그러니까 저희의 뭐 재정 상황, 저희의 비전 모두를 공격하고 또 저 개인을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가 결국 안 하는 걸로 하자라고 된 거죠. 근데 그 3주의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 당원들의 목소리는 그렇게 막 분출이 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과는 좀 달리. 예, 저희는 좀 질서 있게 논의를 정리했는데요. 네. 저희가 당무위 회의 그 당무위 논의 외에 전국 시도당에서 다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열었을 때 그 안에서도 당연히 찬성과 반대가 부딪혔죠. 근데 제가 당원들께 이 논의를 좀 질서 있게 하자. 그리고 그거를 차분하게 갑시다라고 당부를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지도 않았고 예. 저희 의원님들도 개별 의견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차분하게 갔는데 뭐 아시다시피 민주당 내에서는 이 합당 건을 계기로 뭐 아주 격렬한 뭐 권력 투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좀 이해가 됩니다. 당권 또는 차기 대권을 둘러싸고 뭐 권력 투쟁을 벌이는 게 정치의 속성일 수 있는데 왜 저희를 끌어들여서 저희를 비방하면서 싸움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말씀 꺼내셨으니까 제가 좀 부담을 내려놓고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과정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까지 그 민주당으로 합류를 해서 이른바 과거의 친문 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 뭐 이런 뭐 당권 대권 미락설도 이제 그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 이런 건데 네네. 그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에요? 일단 뭐 너무 황당하죠. 네. 정 대표하고 저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 한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당대표로서 뭐 공적 사적에서 만난 적도 있고 통화도 해왔죠. 근데 그런 일 있고 난 뒤부터 통화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아, 오히려 이제 더 통화가 더. 예. 예. 만약에 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 또 미리하게 증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정말 그게 하나 또 불쾌했고요. 네. 그다음에 당권 대권 문제 같은 경우를 미략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의 당원들이 선택할 것이고 대권 같은 경우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고 이재명 정부 초기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미략을 해서 관철된다? 그 자체가 저는 황당한 공상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렇게 프레임을 잡았다고 봅니다. 그 프레임을 잡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민주당 안에서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정 대표님의 그 이제 당 대표로서의 당 운영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예. 또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께서 재선이 되게 되면 혹시 공천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정 대표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것 같고 저에 대해서는 뭐 무슨 이유인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 대한 또 공격을 하려고 작정을 했고 그 근래에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보면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산을 명령했던 손가역이 부활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보셨어요? 사실 온라인상을 보면 저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순혈, 순수, 친명 외에는 모두 적이다. 그래서 뭐 문재인이건 노무현이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합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좀 나왔던 그 우리 대표님에 대한 부정적 정서도 표출이 됐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레임 짜기의 결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 민주당 당원들 바닥 정서에 그런 부정적 정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부정적 정서를 갖는 것 이해를 하고요. 예. 저에 대해서 저의 흠결이건 또 저의 현재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제기하는 건 전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원이건 또는 일반 국민이든 간에 저에 대한 비판 또는 뭐 조롱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허위 사실을 섞어서 비방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좀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예. 저희가 우상호 전 정무수석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와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와 인터뷰에서도 우상호 전 수석이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게 그 전에 자신과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 간에 합당 통합 논의가 있긴 있었다. 그냥 여기서 딱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했어요. 우상호 전 수석. 일단 먼저 우상호 수석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20대 후반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고 뭐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도 서로 소통하던 사이였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그 정무수석 되시고 난 뒤에 뭐 밥도 몇 번 같이 먹었고 술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우 수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합당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하셨고 저보고도 합당하는 거 어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어떤 대통령 말씀 어떤 취지인지 알겠다. 대통령께서는 집권 초기에 특히 선거 전에 그 집권 세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는 소신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저 직접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합당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닌데 그 전에 정치 개혁을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냐. 정치 개혁을 통해서 예컨대 원내교섭 단체 완화 같은 경우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켜서 그런 것 뒤에 신뢰관계가 쌓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면서 편한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우석 정청래, 조국 이렇게 만난 적은 전혀 없습니다. 3자가 만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어떤 사적인 만남 과정에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대통령의 소신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고 저도 제 의견 말씀드리고 이런 얘기를 당연히 했죠. 그러면 엊그제 강덕구 최고위원이 SNS 올렸다가 2분 만에 삭제한 그 내용 아시죠? 예, 보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글 내용을 저도 꼼꼼히 봤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페북에 올리려고 한 건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게 일종의 보고하는 글이더군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통령의 지론이 무엇이고 대통령의 이 합당 관련한 생각은 무엇인가가 분명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우수석 통해서 들은 얘기와 동일하더군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그 강덕구 의원은 그 글에 따르게 되면 대통령 뜻은 이런데 자기는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또 글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는 저는 이 논쟁이 시작되긴 초기에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음에도 왜 반대하고 공격했을까의 문제가 오히려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럼 왜라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뭐 권력투쟁이겠죠. 민주당 내에. 네, 물론이죠. 민주당 내에. 당권투쟁이라고 봅니다. 짧게는 당권투쟁, 길게는 30년을 바라본 대권투쟁이 너무 빨리 시작되었고 이 지금 합당 문제, 합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찬반을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그 자체만으로 보지 않고 26년 8월의 관점에서 또는 2030년 4월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니까 합리적이고 차분한 논의로 진행되지 못하고 정말 격렬한 싸움으로 벌어졌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 정도 여쭤보고요. 앞으로 일을 좀 여쭤볼 텐데 연대와 통합추진준비위원회 관련해서 이걸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띄운다라는 얘기 혹시 민주당하고 상의된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고요. 이제 아마 연휴가 끝나면 서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만들어서 해봤자 또 지금 정 대표께서 제안했던 그 합당 얘기가 무산된 것처럼 이 얘기 역시 연대가 무슨 의미냐, 통합이 무슨 의미냐, 차분차분하게 따져서 합의하고 양당이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당대표 비서실장 맡고 있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했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고 조금 전 김영진 의원과의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그 추진준비위원회를 바로 띄워가지고 이 테이블에서 사실은 선거 연대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 일단 두 의원은 그 주장을 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또 예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던 그 문장 안에 문안에 선거연대가 아니라 연대라고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들은 바로는 선거연대도 하지 말자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선거란 단어를 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연대가 되었는데 예. 민주당의 의원들의 거의 대다수는 뭐 선거연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대표님의 그 생각, 대표님 생각은 선거연대 개념, 워낙 이게 복잡한 얘기다 보니까 네네. 방법론이 워낙 또 다양하다 보니까 예, 예. 어떤 그림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럼 선거연대라고 하면 지방선거연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방선거에서 저희 조국혁신당도 그럴 것이고 민주당도 그럴 것이고 극우 내란 세력을 심판하자, 0으로 만들자는 점은 동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 정치의 혁신 문제, 특히 이제 각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독점해왔던 곳 같은 경우는 경쟁이 불가피한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서 이미 후보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그 지방선거 후보 같은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래서 선거연대를 하게 되면 어느 쪽이든 후보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이 고차방정식 상태로 들어갔다고 보고 저는 이렇게 지분을 따져서 누구를 빼고 누구를 놓고 이런 문제로 가게 되면 양쪽 당 모두에서 분란이 생기고 네네네. 그다음에 결국 또 감정이 또 상하고 예. 서로 또 공격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큰 원칙들은 그 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큰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그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과 뭐 책임을 또 특정히 그 위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맡겨만 두게 되면 전국에서 싸움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위임을 한다. 네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런 단일화 협상이라든지 네네. 이런 걸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은 빼고 단체장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그냥 알아서 하는데 이 지역은 좀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그 기구에서 이걸 올려가지고 단일화 협상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도출한다.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경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완전히 경쟁을 해야 될 쪽, 즉 단일화를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될 쪽이 있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지선의 목표인 국힘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지역으로 보면 나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 방기를 하고 시도당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완전히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합당 이 논란이 민주당 안에서 일단락되는 시점에 모 의원께서 네, 어떤 예. 말씀을 하셨냐면 조국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나오면 어떡하냐. 그 보셨죠? 보았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혹시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지금 뭐 서울시장을 나갈지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그 지역을 나갈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아마 네. 3월 중하순에 결정을 할 텐데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정치인이고 또 정당의 대표로서 출마를 반드시 할 것인데 네. 출마를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에게 저를 위해서 시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전을 베풀어 주십시오.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단일화 요구할 생각 없습니까? 단일화를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자리 열어주지 못하겠다 그러면 3인 경선이 되겠죠 대략. 네. 국민의힘 민주당 그렇죠. 네. 어느 자리든. 네. 저는 그 3인 경선에 뛰어들어서 예. 거기서 승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할 각오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어느 지역에 어느 자리 가려 그러니 제 자리 양보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님 입에서 먼저 민주당을 향해서 단일화하자라는 제안은 안 나올 거다. 제 자리를 위한 양보를 요구할 생각은 없고요. 네. 저는 그 점에서 우리 이준석 의원 네. 화성에 출마했는데 3인 경선에서 됐지 않습니까? 네. 좀 그렇게 저는 할 생각이고 그런 각오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봐서 단일화 논의는 필요하다. 네. 그래야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자리를 위해서 할 생각은 없고 저는 3인 또는 뭐 4인 어떻게 되든 간에 자력으로 당선돼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단체장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그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 기울어지는 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3월 중순에 밝히겠습니다. 3월 중순에? 예,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나간 일은 이제 여기서 끝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빼먹은 거에서 이건 예, 좀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토지 공개님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어떤 시각이 있냐면 조국 혁신당을 바라보는 데서 왼쪽으로 넘어가 있는 정당이다. 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그다음에 또 대표님은 또 혁신 DNA를 강조를 한 바가 있었고 가치와 비전을 강조를 한 바도 있었는데 그냥 따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국면에서 두 가지 의견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합당하지 않고 별도로 가면서 연합 정치를 하자. 저는 네. 그 주장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려면 민주당에서 그런 의견 얘기하신 분들이 실제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묘했던 게 그 민주당 정치 되시기 전에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면서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다당제 연합 정치를 강조했던 분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 주장을 하시려면 그분들이 정치인 되시기 전에 했던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그다음에 소송구구제 문제의 조정 이런 문제를 같이 주장하셔야 됩니다. 즉 저희는 작은 당이기 때문에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하기 위한 주장은 하지만 네. 힘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대선 전에 합의했던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즉 연합 정치를 강화하는 거죠. 그걸 민주당이 결단을 해 주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귀담아 들을 것 같습니다. 즉 다당제와 연합 정치를 위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합당을 따로 갈 수도 있다. 합당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걸 안 된다면? 해주면 연합 정치를 위한 약속은 하지 않으면서 밖에 있으세요. 네. 이런 말을 저는 약간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토지공개념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지공개념 또는 사회권 선진국 이런 문제가 조국혁신당의 DNA이고 그거는 민주당보다는 좀 진보적인 건 맞죠. 네.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다당제 연합 정치로 가느냐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진보 블록으로 가느냐가 조국혁신당의 논쟁의 두 축, 내부의 논쟁의 두 축입니다. 저희도 논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전자의 경우 할 경우는 민주당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요. 후자로 갈 경우 즉 통합을 한다고 선택했을 때 문제가 이제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조국혁신당이 좀 선명하고 진보적이니까 중도층에게 부담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죠. 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시던 거고. 근데 그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의 민주당이 아주 보수적인 힐러리부터 진보적인 만다니까지 같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 있다. 다른 나라에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중도층이라는 또는 중간층이라는 세력이 진보와 보수의 정확히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시대적 과제에 따라서 중도층은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무상급식이라는 매우 진보적 아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무상급식을 얘기할 때 당시 민주당에서 이 아젠다를 채택하면 중도층이 떨어져 나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그랬었었네 그때. 예, 실제 그랬습니다. 아주 반대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무상급식이 채택되고 지금 민주당이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토지공개념 사회권 선진국은 오히려 현 우리나라 상황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각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중간층 또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거든요. 이들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의 사례를 좀 보셔야 된다. 그걸 보지 않고 공학적으로 진보적 아젠다를 얘기하면 중도층이 떨어져 나간다. 저는 아주 공학적 접근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요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또 그러니까 선거 연대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꺼낸 건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거 볼 때 당세가 많이 위축돼 있다. 예. 근데 왜 굳이 조국 혁신당에 손을 내밀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선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오히려 결과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선거 결과가 안 좋아서 합당 얘기가 쏙 들어갈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맞습니다. 또 전망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민주당 내에서 그런 주장 하시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의 최고 지도자는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은 정보와 가장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선 전 합당이 필요하고 좋다고 판단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지로는 운동장을 넓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죠. 즉 이재명 정부의 지지 기반과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지선 전에 합당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판단이 하나 있고 전혀 아니란 판단이 또 민주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의견이 서로 논쟁에서 뭐 절충하거나 타협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당을 전제로 자꾸 질문하시는데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의 연합 정치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민주당에서 열어주거나 그게 이제 정치계요. 정치개혁이죠. 예. 연합 정치 열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거연대를 하거나 그다음에 합당을 하거나 여러 방안이 있다. 알겠습니다. 꼭 하나를 전제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인데요. 이것도 좀 사실로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준철 변호사의 등과 특검 후보 추천 후에 네, 네. 이제 엄청 논란이 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묻어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조국 혁신당에서도 전준철 변호사를 검토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좀 뭐 개인에 대한 문제라서 예민한 문제인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후보가 여러 명이 있었다. 특검 후보로.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후보한 그 권특검 말고 네. 많은 여러 후보가 있었고 그 후보들을 저희 차원에서 검증을 했고 네. 그 최종적으로 저희는 그 권 후보를 추천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여러 후보에 들어가 있었군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답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사법개혁 문제는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법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법이 어제 법사위 통과됐는데 조국 혁신당의 입장은 찬성인 예, 거죠? 물론 찬성입니다. 그래요? 네, 네. 뭐 대법원 같은 경우는 재판소원법 위헌이라고 막 주장하고 그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은 대법원이 하지 않고요. 네.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헌법소원이 필요하고 헌법소원은 합헌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얘기는 좀 경강부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체제의 원형이 독일인데 네. 독일 등 대륙법 국가에서도 다 헌법소원 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사심제가 된다는 얘기도 근데 그것도 과장이라고 보고 모든 사건이 대법원에서 했던 3심에서 했던 사건이 모두 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아주 일부만 헌법 위반, 기본권 침해 일부만 가기 때문에 그건 과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서는 이제 한 명도 증언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역시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은 아니라 하더라도 독일, 프랑스 등 우리가 대륙법 국가니까 그 나라에서 다 훨씬 수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아까도 잠깐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도 높은 발언을 계속 해 오셨어요. 예. 자, 2월 19일이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거기서 유죄 판단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반성해야죠. 예. 공개 반성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또 내란 세력과에 대해서 아주 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찬양하고 옹호한 태도를 취해 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장동혁 대표부터 그랬죠.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 앞으로 이제 윤석열 관련 세력을 그 내에서 저는 걷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스스로 걷어내야 된다. 예. 어디까지라고 봐야 될까요? 그 세력을. 지금 이제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조사받고 기소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네네. 그 외에도 국민의힘 안에서 예. 특히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정치 의원들까지 쭉 전체를 보게 되면 윤석열을 찬양 지지했던 발언을 한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라면 네. 윤석열을 찬양하고 계엄을 지지하고 내란을 지지했던 사람을 모두 윤리심판원에서 징계해야 되죠. 그걸 안 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돌출된 장면이 예를 들어서 45명의 의원이 한남동 관저 앞에 가가지고 체포 안 된다라고 했던. 네. 그러면 이 사람들부터 그러니까 속간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혹시 이런 입장이십니까? 네, 저는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라면 그런 발언한 사람들에서 공개 경고하고 징계하고 이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야 정상적 보수가 될 건데 기대 난망입니다. 실현 가능성 별로 높게는 안 보시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부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결국 지방선거의 유권자 표심으로 드러날 거다. 혹시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시는 겁니까? 네, 법률적 심판은 이번 1심 재판을 통해서 이제 일단락 될 것이나 네. 그 친윤 세력, 내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오는 6월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극우 세력 제로를 외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조국 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